진실이 밝혀졌다. 분석 도중 펜을 던져버렸다고? 평론가들을 집단 공황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 새벽 1시 17분 서울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작은 시사회장 같은 분석실에서 딱 하고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가 펜을 바닥에 내던진 소리였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마치 전기가 끊긴 듯 갑자기 조용해졌다. 문제는 그 펜을 던진 사람이 초보도 아니고 감정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평론계에서 냉정함의 표본이라고 불리던 A 평론가. 그는 오랫동안 가요계의 논쟁을 숫자와 자료로만 해부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분석 도중 펜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 뒤로 평론가들 사이에 집단 공황이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명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분석실에는 평론가 6명과 음향 전문가 2명, 그리고 방송국 쪽 관계자 1명이 있었다. 그들은 이명원의 최근 무대 영상들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고 음색의 미세한 흔들림과 호흡의 길이, 관객 반응의 파형까지 전부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감동 같은 건 배제된 자리.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비명을 지른 것이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이명원의 무대 장면이 멈춘 채 떠 있었다. 조명이 푸르게 깔린 무대, 손끝이 살짝 떨리며 마이크를 잡는 순간, 관객의 환호가 터지기 직전, 이명원의 눈동자가 카메라를 정확히 뚫어보는 프레임. A 평론가는 그 장면을 0.5배속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펜을 던졌다. 이건 설명이 안 돼. 그가 말했다. 단어가 짧을수록 사람은 더 진지해진다. 방 안의 모두가 그 말에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침을 삼키고 누군가는 노트북 키보드 위에 손을 멈췄다. 그리고 그때 음향 전문가는 조용히 덧붙였다. 오늘 자료 이상합니다. 같은 무대인데 파형이 2개예요. 2개의 파형. 보통 같은 영상이라면 파형은 하나다. 그런데 분석 파일을 열어보니 겹쳐진 그림자처럼 아주 미세한 2번째 파형이 따라붙어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주 낮은 소리로 같은 멜로디를 한 번 더 부르고 있는 듯한 그런 흔적. 합창? 백업 보컬? 누군가가 물었다. 음향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로 큰 소리면 잡혀요. 이건 너무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는 화면을 클릭해 확대했다. 파형의 특정 지점에서 인간의 목소리로는 낼 수 없는 듯한 일정한 규칙이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신호처럼. 이건 노래가 아니라 메시지 같습니다. 그 순간 분석실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 집단 공황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이명원의 무대가 단순한 무대가 아닐 가능성. 누군가가 그 무대를 통해 무언가를 흘리고 있다는 가능성.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터졌다. 방송국 관계자 B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시 들어왔다. 마치 방금 사고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지금 온라인에 원본이 풀렸대요. 원본. 편집되지 않은 방송 송출 전이 파일. 보통 그런 자료는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다. 서버가 다르고 접근 권한이 엄격하다. 그런데 새벽 누군가가 그걸 풀었다. 그리고 그 원본에는 TV에서는 절대 못 본 장면이 있었다. 이명원이 노래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고개를 숙인 순간 마이크를 내리며 아주 짧게 정말 입모양만 움직이는 정도로 무언가를 말했다. 오늘도 늦었네. 그 문장이 자막도 없이 입모양과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걸 피곤해서 혼잣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장면이었다. 무대 뒤편으로 돌아서자 누군가가 이명원의 팔목을 잡는다. 스태프처럼 보이는 검은 옷,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에 낀 반지가 유난히 눈에 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명원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모습. 이명원은 순간 굳어버린다.
그 표정이 무대 위에서 보이던 감동과 완전히 달랐다. 눈빛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얼어붙는 느낌, 마치 그 말을 들을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A 평론가는 화면을 멈추고 말했다. 저 표정, 위협받는 사람의 표정이야.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평론가들은 더 이상 노래를 분석하지 않았다. 표정과 동선, 무대 구조, 카메라 각도, 조명의 타이밍까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무대는 예술이 아니라 설계처럼 보였다. 이명원의 감정선은 자연이 아니라 조율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이 말했다. 혹시 이명원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싸움. 가요계에서 가장 조용한 단어로 시작되는 가장 큰 전쟁. 계약, 이미지, 방송, 여론, 팬덤.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사람이 부서진다. 그런데 이명원은 최근 이상하리만큼 완벽했다. 무대는 완벽했고, 발언은 조심스러웠고, 논란은 비껴갔다. 완벽할수록 위험하다. 완벽은 때때로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더 있었다. 원본 유출 파일의 끝부분에 작은 소리가 섞여 있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 아주 짧게, 마치 실수처럼 들어간 한마디. 펜 던질 거면 던져. 그래도 바뀌는 건 없어. 분명 분석실에서 펜을 던진 A 평론가의 사건과 묘하게 겹친다. 어떻게 이런 말이 원본 파일에 들어갈 수 있지? 그 순간 분석실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 비관계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보안 로그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엔 이미 경고창이 떠 있었다. 접근 권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세션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가 우리를 끊었어.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듯한 타이밍. 그 순간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했다. 8명 중 6명이 휴대폰이 동시에.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단 하나의 문장만이 도착했다. 그 무대를 더 보지 마세요. 숨이 턱 막혔다. 공황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창문 쪽을 바라봤다. 창문 밖은 평범한 새벽의 도로.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사람은 그때 진짜 두려움을 느낀다. A 평론가는 천천히 펜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명원의 자료를 한 장씩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거기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자신이 쓴 기억이 없는 글씨였다. 이명원은 무대에서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읽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된다. 그는 웃지도 못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은 평론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종이가 자기 손 안에 있었다. 그 글씨는 분명 그의 필체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쓴 게 아니다. 그때 모니터가 혼자 켜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꺼져 있던 화면에 이명원의 무대가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무대 위 이명원은 노래를 시작하기 직전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린다. 그 표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괜찮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막이 없는 화면 아래쪽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흰 글자가 번쩍였다. 살려줘. 모두가 동시에 비명을 삼켰다. 그 글자는 편집 자막이 아니었다. 방송 자막의 규격도 아니었다. 모니터 자체에 박혔다가 사라진 듯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A 평론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어. 진실이 밝혀졌어. 이명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가 무대 위에서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예술적 연출이 아니라 구조 요청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명원의 이름을 이용해 가요계 전체를 흔들 게임을 시작한 것일까? 그날 새벽 2시 3분, 분석실의 조명은 꺼졌다. 하지만 모두는 알고 있었다. 조명이 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임영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공식 일정에 등장했다. 환하게 웃고 완벽하게 노래했다. 그 완벽함이 가장 위험하게 느껴졌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또다시 펜을 던지게 될 것이다.